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카메라는 렌더링 할 때나 그럴 때 아주 배치를 해갖고 이제 개수 그렇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좀 잘 다뤄야 좀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지금 이비 위에는 이비 그 다음에 밑에는 사이클로 렌더링 두 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떤 옵션 기능에 따라 어떤 때는 이제 EB와 사이클 둘 다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이클에만서만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오른쪽은 이제 퍼스펙티브 창이고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는 이제 Shift A를 해서 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객체들처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지금 보면은 제가 왼쪽에는 이게 카메라 뷰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퍼스펙티브죠. 여러분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화각, 요게 이제 렌더링의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렌더링 구역은 여기 보면은 씬 산에서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에 따라 그 이제 구역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왼쪽에 보시면은 렌더링이 될 구역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1920에 1080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네모나게 만들려면은 뭐 그렇게 해상도를 갖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어스펙트 요거를 줄여갖고 뭐 할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이제 1대1로 두고 요 해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카메라가 저는 1920에 1080 와이드 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스펙티브인데 카메라 뷰로 카메라의 어떤 화면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거 선택을 하고 여러분 키패드 쪽에 제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지금 렌더링이 최종될 이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좀 나는 이걸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좀 조정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 먼저 객체로 이렇게 조정하니까 뭐 딱히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죠. 근데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 1인칭 시점 마냥 움직이고 싶다라면은 이제 요 카메라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시프트 뭐 펜 이동이나 뭐 휠을 눌러도 요 지금 화각이 이제 그대로죠. 그럼 내가 이걸 회전시키려고 해도 벗어나 버려요. 그죠? 카메라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요거를 내가 카메라 보는 시점에서 내가 카메라랑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이제 제로를 눌러서 카메라 뷰인 상태에서 N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탭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뷰가 있어요. 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뷰 럭이라도 있어요. 그죠? 럭에 보면은 2, 3D 커서도 있는데 밑에 카메라 투 뷰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가 보는 시점에서 내가 이제 요걸 락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걸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객체를 움직이듯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카메라에 그런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도 그죠? 이게 안 벗어나죠. 카메라 퍼스펙티브 안 벗어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내가 이제 한 몸이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여기 보면 카메라 뷰를 다시 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회전을 걸면 풀리죠. 유저 퍼스펙티브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얘들은 지금 카메라 퍼스펙티브로 락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카메라가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편리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이렇게 1인칭 시점에서 마냥 내가 원하는 각도로 카메라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카메라 요거 직접 이렇게 객체 회전시키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카메라 퍼스펙티브 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로로 한번 넘어갈게요. 제로로 카메라 퍼스펙티브로 넘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카메라는 지금 선택한 거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거 위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카메라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옆에 카메라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선택한 것만 이렇게 제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다른 것도 선택을 해도 원래 있던 것만 카메라 뷰만 보이고 있어. 그럼 내가 다른 걸로도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컨트롤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0번을 누르면 다른 카메라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오른쪽에 있던 카메라로 뷰가 넘어갔죠? 그러면 앞에 있던 원래 걸 다시 컨트롤 제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카메라를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컬 카메라를 지금 카메라 퍼스펙티브 뷰 여기서 로컬 카메라를 켜주시면 돼요. 켜주시고 로컬 카메라로 쓸 다른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카메라 이제 뷰가 이렇게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요 뷰창에서만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요 부분도 바꾸려면 요거를 이제 뷰를 요걸 바꿔서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개 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창을 이제 여러 개를 두고 나는 예를 들면 좌측면에서 찍고 있는 거 혹은 나는 우측면에서 찍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나는 1번 카메라 여기는 1번 카메라 위에는 이제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로컬 카메라를 뷰마다 다르게 배치를 해둘 수 있어요. 요렇도 따로 둘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뷰에서 카메라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요거는 이제 퇴장을 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테이블 위에 지금 멋진 석고상이랑 황동, 무슨 거대한 어떤 화병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자세히 더 볼게요. 카메라 선택해보고 오른쪽에 이제 프로퍼티 탭에 보시면은 보면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전문 프로퍼티 하나 쫙 있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렌즈, 카메라, 뎁스 오브 필드, 세이프 에리어스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렌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렌즈에는 퍼스펙티브라 돼 있고 오소그래픽, 파노라믹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필드 오브 뷰나 필드 오브 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아시죠? 근데 원래 기존에는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카메라의 어떤 포컬의 어떤 길이를 조절하는 게 카메라 렌즈 밸류거든요. 밀리미터로. 여러분 이제 카메라 몇 밀리라고 하잖아요. 50mm, 100mm 막 쭉 되는데 요거 이제 바꿔보시면은 또 화각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알 수 있어요. 단렌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게 몇 밀리에 따라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렌즈 유닛을 필드 오브 뷰로 바꾸시면은 요거 해당되는 밀리미터에 따라 이제 해당되는 필드 오브 뷰로 바뀌거든요. 이런 필드 오브 뷰는 아시죠? FV라고 게임을 해보셨다면은 카메라에 그런 화각을 얘기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물론 FPS 같은 게임들 보면은 좀 화면을 넓게 써야 좀 잘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 그죠? 80이나 심한 사람은 100 넘어까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을 이렇게 쓰면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옆 좌우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당연히 이제 이런 원근감이 이렇게 객체가 상당히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거 이제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앞뒤로 입체감이 되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싫으면은 필드 오브 뷰를 50, 30 정도까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객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이제 월드가 평평하게 보이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필드 오브 뷰를 이제 아무리 낮춰도 최소치가 있죠. 그죠? 0.3mm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50 정도의 아주 무난한, 그죠? 아주 어지럽지 않고 좀 이렇게 덜 평면적인, 이제 그죠? 아주 평면적이진 않지만 괜찮은 이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드 원하는 값을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고, 밑에 Shift 이런 거는 이제 카메라에 요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위아래로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건데 이거 대부분은 그냥 0 이렇게 두셔도 돼요. 클립도 있는데 클립은 여러분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에 쓸 때 최소 범위 안에 이렇게 둔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했을 때 클립 스타트 어디서부터 자를 거냐 이런 건데 요거를 만약에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부분이 잘리죠. 그죠? 지금 난 요인데 이제 지금 0.1m 그러니까 0.1m부터는 요걸 자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잘림 현상이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까지도 좀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를 0.001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주 가까이 가도 이제 더 이상 잘리지가 않게 되죠. 정말 가까이까지 가도 그죠? 그래서 이 클립 스타트는 이렇게 된 거고 클립 엔드는 저 멀리 있는 예를 들면 나는 1000m 밖에 있는 거는 카메라에 안 보이게 자를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정해서 1m로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1m 길이 요 카메라 기준에서 1m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클립을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웬만하면 이거는 1km. 그리고 이건 렌더링에 관한 어떤 퍼포먼스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외 배경 같은 데 보면은 저 멀리 이런 거 보면 몇 킬로미터 밖인데 조금 그런 것까지 모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성능이 버차다면은 엔드, 클립 엔드로 이걸 잘라낼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자를 필요까지 대부분은 다 보이게 하는 게 카메라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니까요. 그죠? 일부러 어떤 다른 목적에서 자를 거면 자르지 않을 거면 뭐 이거를 특별히 건드지 클립 스타트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타입을 퍼스펙티브로 됐죠.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 있는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소그래픽을 한번 볼게요. 자, 오소그래픽을 하고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좀 뭐가 이렇게 좀 입체감보다는 뭔가 좀 평평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자, 그런 느낌 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앞뒤에 좀 원근감이 좀 적은 느낌 같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그 민화 같은 보면은 사투상도 같은 그 원근감이 전혀 없고 이런 그림 화가 안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자, 그래갖고 요거를 한번 옆에 이렇게 객체를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요. 퍼스펙티브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로 자, 퍼스펙티브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작아지고 가까이 있는 건 이제 좀 더 크게 보이는 이제 원근감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오소그래픽으로 하게 되면 전부 그런 필드 오브 뷰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객체의 형태 그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 뭐 조선시대 미나 같은 그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투상도 같은 이제 원근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객체 자체의 위치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입체감이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저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요 객체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보이는 게. 원근감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소그래픽 하는 그런 뷰 렌더링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작은 방 같은 거 이렇게 그죠?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전혀 입체감이 없이 되게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오소그래픽 인데 이것도 이제 뭐 조절하는 거 있어요. 오소그래픽 스케일 조정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앞뒤 거리 정도는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건드리면 되긴 하는데 오소그래픽 뷰로 요거를 오소그래픽 스케일로 요거를 조정할 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노라믹. 파노라믹이 있는데 파노라믹은 요건 EB에서는 안 되고 위에 지금 EB잖아요. EB에서는 안 되고 사이클에서만 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사이클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살짝 이거를 뒤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자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지금 카메라에 좀 더 뒤로 빼볼까요? 이 정도.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보세요.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앞뒤로 파노라믹으로 보이는 완전히 이제 물고기 눈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180도 왼쪽에서부터 저 오른쪽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의 모든 화각이 지금 이렇게 모든 렌즈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왜곡이 막 엄청나게 되죠. 이걸 이제 렌즈의 요 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요즘 렌즈의 요 값이 이제 원형이 이렇게 렌즈 포컬이 바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드 오브 뷰 지금 필드 오브 뷰는 지금 PCI 렌즈처럼 그렇고 지금 180도 되는데 그리고 이걸 360도 하면 뒤에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화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조절해 볼게요. 뒤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지금 석고상 있는 데가 보이고 석고상 뒤가 어딜까? 지금 석고상 카메라가 보고 있는 뒤쪽이 저기 뒤에 저 커튼 있는 부분이죠. 커튼이 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뒤에 커튼 있는 부분까지 전부 렌더링이 돼서 한 이미지 안에 지금 우겨 들어간 거야. 그 이런 이미지 좀 많이 익숙하게 보이지 않아요? HDR 이미지, 그죠? 그리고 석고상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석고상 왼쪽. 자, 이렇게 석고상 옆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지금 옆쪽을 보고 있죠? 지금 옆쪽을 보면 저 벽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석고상 카메라 보고 있는 뒤쪽은 저 조명판이 있는 그 창문 쪽이잖아요. 약간 창문 쪽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조명판이 있는데 지금 조명이 있는 이미지도 지금 가장자리에 지금 둘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지금 이 조명판이 있던 이미지가 내가 조명판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가 지금 바깥쪽에 압축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HDRI 이미지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반사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HDRI 스피어 이미지를 찍을 때 이제 렌더를 할 때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그 기능 중 하나이죠. 이런 걸로 통해서 그 HDRI 이미지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포토자 같은 거나 가면은 이렇게 지금 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네모나게 지구본처럼 그죠? 지구본처럼 이렇게 지구본의 이제 그림처럼 그걸 이제 직사각형 이미지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씬을 뭐 만들었는데 HDR 이미지 환경맵을 그거를 전부 다 찍고 싶다 그러면은 360도로 파노라믹으로 싹 찍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한 아주 기능입니다. 이거는 EV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HDRI 파노라믹은 자,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됐고요. 그죠?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어떤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시면 뭐 카메라 부분의 센서 핏 사이즈라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부분 필드 뷰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고 요걸 다시 석상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둘게요. 자, 카메라 보면 뎁스 오브 필드라 되어 있는데 뎁스 오브 필드는 이제 피사하기 심도로 가죠. 여러분 보고 있는 거 객체를 중심으로 어떤 초점을 어떻게 얼마나 맞출 것이냐 이제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흐리게 보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곳에만 선명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흐리게 처리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어떤 객체 같은 어떤 집중을 위해서 뭐 그렇게 좀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피사하게 심도를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흐려지죠. 그래서 피사계 심도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옵션 보면 포커스, 오브젝트 있고 디스턴스 있고 그다음에 어퍼처라고 하죠. 이거는 노출인 거죠. 일종의 얼마나 이렇게 흐리게 처리할 것이냐, 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볼 것이냐 이런 거고 당연히 이게 집중해서 본다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선명해 보이는 거고 잠깐만 이제 조리개를 해갖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아직 빛의 어떤 정보가 덜 들어오니까 전부 이제 흐리게 보이는 뭐 그런 원리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그 정도 많이 알고 계시면 돼요. 보면 포커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디스턴스가 있거든요. 그 디스턴스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 위에 이 비창을 보면 좀 더 쉽게 보이겠죠. 이걸 만약 포커스가 한 1m 막 이렇게 되면 지금 초점이 얘 기준으로 지금 초점이 한 3m면 이쯤이니까 지금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흐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0으로 하면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 초점이 지금 눈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그거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은 어퍼처 보면은 블레이드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생기는 이런 것들 보면은 보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카메라의 어떤 그 다각형의 그런 현상 생기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흐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요거를 각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 뭐 오각형 이거는 이제 원하는 크기로 0으로 하면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는 4개는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거는 연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팔각형, 육각형 뭐 이 정도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디스턴스를 조금씩 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객체의 어떤 초점이 살짝 조금씩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2m 2m 한 1.5m, 1.3m 하니까 이제 초점이 좀 맞죠? 그죠? 여기가 대충 1.3m 정도다라는 건데, 이거 수치를 지금 보면 지금 카메라를 또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초점이 안 맞죠? 카메라 가까이 가니까 이게 안 맞으면 이거 디스턴스를 또 줄여야겠죠? 그죠? 너무 나가면은 흐리니까 안쪽으로 싹, 그죠? 앞쪽으로. 조금 코 쪽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와 볼게요. 코 쪽, 그죠? 눈 쪽으로, 그죠? 여긴 좀 선명하죠? 뒤에는 좀 흐리죠, 그죠? 그럼 여기가 한 0.4m, 한 40cm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초점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포커스 오브젝트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좀 어디 콕 집어서, 난 얘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면, 포커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포커스가 이제 맞춰지는 대신에 이거는 객체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돼 기준 위치가 있죠. 이 위치에 맞춰지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포커스 오브젝트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쳐다봐도 어차피 이제 포커스 오브젝트는 그 객체에 맞춰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 스톱을 이제 해갖고 이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f 스톱 레이쇼라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설명해 보면 낮은 수치일수록 뭔가 디포커스,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고, 높은 수치일수록 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보면은 한 0.1로 해볼게요. 흐리죠, 그죠? 많이 흐려요. 이렇게 흐린 상태인데 이거를 좀 더 늘리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그 영역이 좀 더 그 선명해지는 그런 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높이면 전체가 그냥 선명해지는 거지만은 약간 적당히 되면 내가 보고 있는 객체 빼고 나머지들은 조금 흐려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좀 일종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이렇게 이거를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잘 보이는데 아닌 부분은 되게 강하게 흐려지는 거고, 근데 이걸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샤프해지는, 좀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걸 포커스 오브젝트를 했지만은 난 이걸 좀 더 좀 정밀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어떤 리그를 좀 이렇게 갖고 와갖고 좀 부가적으로 카메라를 좀 돕도록 이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두고 Shift A를 해서 어디 갔냐? empty에 보면 plain exit 이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빈 아주 십자가 이렇게 모양의 좀 객체가 갖고 왔어요. 자, 얘를 갖고 와갖고 저는 이제 카메라를 얘한테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얘를 다 따라가게 해갖고, 실제로 여러분 카메라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이제 뭐 위치는 위치는 고정 안 해도 되지만은 카메라가 이렇게 보는 방향 각도를 얘를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 카메라 선택하고, 위에 보면 카메라 위에 컨스턴트 프로퍼티 오브젝트 컨스트레인 그 프로퍼티가 돼 있어요. 보면 트래킹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모디파이어 보시면 트래킹 보면 트랙 2라고 돼 있어요. 트랙 2를 누르고, 자 보시면 지금 파란 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쭉 돼 있죠. 얘를 이제 어디를 추적할 것이냐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건데, 타겟을 여기 보면은 요 리그 돼 있죠. MT 리그라 돼 있죠. 얘를 뭐 캠 컨트롤러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타겟을 캠 컨트롤러로 쭉 해주면 이런 식으로 파란 선이 요 컨트롤러로 들어갔죠. 그래서 트랙 시스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렇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움직여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안 따라가죠? 그러면 설정이 좀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 Z 요걸로 한번 그냥 더 볼게요. 지금 키가 이렇게 잡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죠? 카메라가 컨트롤을 따라가죠? 얘가 움직이는 대로. 그죠? 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그 카메라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가 못 박은 요거 컨트롤러를 항상 쳐다보니까 내가 옆으로 가도 카메라는 그죠? 컨트롤러를 바라보게 돼요. 그죠? 어때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줌 아웃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카메라 컨트롤 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보려는 뭐라 해야 되나 위치를 움직이려면 컨트롤러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커싱을 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는 얘를 코끝에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 두고 카메라를 움직여서 원하는 각도를 조금 다시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갖고 자, 이제 요건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겠으니까 나는 포커스도 저 따라 움직이는 얘 컨트롤러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걸 다시 가갖고 포커스 오브젝트를 캠 컨트롤러 두면은 이제 완벽하게 카메라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대로 보면서 포커스도 카메라가 요 컨트롤러 기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는 얘 코끝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해볼까요? 그죠? 가까이 이렇게 두고 약간 각도를 이렇게. 자, 그리고 카메라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할 거는 f-stop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걸 많이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저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선명해지죠? 한 0.1, 0.2, 한 0.3. 자, 이렇게 조절하고 얘를 지금 보면은
지금 포커스 오브젝트 어떻게 되는 코 왼쪽에 약간 살짝 있죠? 그 약간 여기가 보이죠? 얘를 코 끝으로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죠? 밑에 사이클로 봐도, 그죠? 이로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걸 눈 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으로 가니까, 이렇게 눈 부분이 이제 선명해지죠? 약간 너무 흐린 것 같으니까, F스탑을 한 0.5.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카메라 이게 뭐냐 이게 뎁스 오브 필드는 제 EB보다는 사이클 쪽이 좀 더 좀 정확하게 보인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포커스와 시점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얘 빼고 뒤에 있는 부분은 흐리죠. 그죠? 이거를 F스탑을 한 1 정도로 2, 3, 4, 20. 이건 너무 나은 건가요? 그죠? 10, 한 5, 그죠?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선명하게 이쪽은 보이죠? 가지고 이 기준이 보이고 뒤에는 좀 흐리게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연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변으로 얘 사이 중심으로 이렇게 딱 두고 그죠? 옮기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시점이 어떻게 돼요? 앞쪽, 뒤쪽 차이가 이렇게 나죠? 얘를 다시 한 3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초점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건 너무 앞쪽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점을 시점과 동일하게 합치시키는 게 이제 캠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도 카메라 전문가처럼 이제 초점과 그런 시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카메라를 거의 다 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른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